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윤 대표님. 네. 뭐 예상은 조금 했습니다만은 네. 6.3 대선에서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것 같네요. 네. 지금 저녁 8시에 네. 방송 3사, 그러니까 공중파, KBS, MBC, SBS 3사가 조사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뭐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뭐 거의 근사치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이 출구조사를 보면은 예상 밖으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네. 고득표를 한 걸로 나와 있죠. 네, 뭐 탄핵 이후에 시행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뭐 예. 민주당이 뭐 그렇죠. 유리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수가 넘었거든요. 예. 지금 출구조사 하면 51.7%를 과반수가 넘었거든요. 이재명 51.7, 7, 예. 김문수 39.3. 예. 그래서 12.4%포인트 차가 날 정도로 예상보다 큰 차이가 두 자릿수가 난 거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2012년에 될 때 51.55%였거든요. 그거보다 더 높이 얻었어요. 네. 그러니까 역대 네. 대통령 선거전에서 최다 득표를 한 건가요? 그렇죠. 최다 득표를 한 거죠. 51.7%. 그렇죠. 이대로 나온다 한다면은. 그러나 김문수 후보고 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두 사람 다 예상보다는 네. 훨씬 지금 못 얻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김문수 후보가 그래도 한 40%는 넘지 않겠느냐. 네, 다들 했는데 그렇게 예상을 지금 했지 39.3%로 40% 턱걸이를 못했죠.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이죠. 예. 그러니까 이 김문수 후보와 네. 이재명 후보 간의 격차가 12.4%라는 것을 보면은 네. 기존에 깜깜이로 들어가기 전에 네. ARS가 아닌 네. 전화 여론조사, 전화 면접조사죠. 네. 그 면접조사 갤럽이라든가 NBS 네. 또 한길리서치 등 네. 여러 그 전화 면접조사에 보면은 대개 12에서 13, 4%로 나와 있었거든요. 네, 네. 물론 ARS 경우는 뭐 3.2%까지 접근한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ARS는 한 7, 8% 정도로 접근한 걸로 나와 있는 결국은 신뢰도가 높은 전화 면접조사, 여론조사가 거의 적중을 했다. 그렇다고 이렇게 봐야죠. 또 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예,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중에 김문수 후보가 추격을 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지 않겠느냐, 역전이 나오지 않겠느냐, 차이가 나도 아주 근소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기대를 했습니다. 했었죠. 또 민주당에서 또 설화 사건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유시민이라든지 또 이준석 후보가 그 젓가락 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많아서 이재명 아들의 여러 가지 상습 도박이라든가 음란 댓글 이런 사건까지 많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추격을 하는 것 아닌가 했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안타깝네요. 네. 그런데 물론 뭐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뭐 탄핵 이후에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국민의힘 후보라는 여러 가지 핸디캡을 안고 있고 또 경선 과정이라든가 이후 과정에서 후유증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큰 게 원인이 보수 분열이죠. 보수 분열에다가 마지막까지 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이 차별화. 우리는 새로 태어난다. 이렇게 각오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캠프의 친윤들이 대선 캠프에도 있었고 대선 캠프의 핵심을 다 핵심을 다 하고 있었죠. 하다 보니까 국민이 볼 때는 너희들 탄핵받은 사람들이 그 선거 운동도 하고 또 윤 대통령은 또 투표하는 모습도 TV에 나오고 여전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게 탄핵 당한다고 뭐가 다르지? 이런 심리가 저는 막판에 표심을 돌려 세우는데 실패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입을 다물고 자숙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무슨 부정선거 영화를 보고 예. 또 선거 막바지에 무슨 지지 이 선언도 하고 거기다가 정광훈 목사하고도 이렇게 절연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못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중도층의 표심을 얻는데 완전 실패한 것 아닌가. 그렇죠. 또 사전 투표하는 모습을 또 그 김건희 여사랑 나란히 또 사전 투표하는 모습이 TV에 나왔잖아요. 그런 모습이 안 준 거죠. 국민들한테 감흥을 안 준 거죠. 아직도 변하지 않았구나. 뭐 이런 심리 때문에 저는 참패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가 친윤들하고 절연을 해갖고 당의 혁신 노력을 보여야 하는데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인과는 상당 기간 동안 한 10여 년 동안 사실은 거리를 두고 있다가 뒤늦게 대선 후보로 부각이 된 거 아닙니까? 12.3 그 비상계엄 이후에. 그러면서 당내 세력이 없다 보니까 친윤위에 얹혀있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힘을 발휘를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손학규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조언을 많이 했대요. 친윤 절연 선언하고 완전히 다 쓰는 새로운 모습으로 해라.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걸 못했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패인이 아닌가. 기존 세력과의 관계를 끊고 차별화,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 개혁, 혁신 이거를 못하고 그냥 옛날 그 친윤에 묻어서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선택을 못 받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중도층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 우파까지도 아니 김문수 당선되보다 저 친윤들만 또 최서당 만나겠다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투표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지역별로도 출구조사 내용을 보면은 뭐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다 패했습니다만은 특히 부산, 경남, 울산 울산에서는 아예 이재명 후보가 이겼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앞섰죠. 뭐 46.5 대 44.3으로.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은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을 눌러버렸어요. 거기다가 부산, 경남도 차이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산, 경남 PK에서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60% 이상을 얻어야 한다. 지난 대선 때 2022년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60% 가까이 얻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50%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깜깜이 전에 리얼미터가 47% 부산이 나왔는데 지금 49%. 이재명은 42.7. 거의 차이가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경남에서도 김문수가 48.8인데 이재명이가 43.4. 그래서 한 5% 정도 차이밖에 안 났죠. 그러다 보니까 호남 지역에서는 압도적으로 패했는데 PK 지역에서는 거의 시소 게임이다 보니까 뒤집는 데 실패한 거죠. 더구나 이 대구 경북 TK에서도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은 75%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88 했지 않습니까? 8080. 80% 이상을 얻었어요. 그런데 대구에서 67.5, 경북에서 64%뿐이 못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7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김문수 후보가 리드 이재명 후보를 누른 곳은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군데 빼놓으면은 전 지역을 다 패한 거죠. 특히 호남에서는 압도적인 차로 패한 거죠. 압도적이네. 그렇죠. 광주, 전남, 전북 이쪽은 80%를 넘어섰거든요. 전북은 뭐 79.61 정도인데 김문수 후보는 10%대 그러니까 차이가 한 8배 가까이가 난 거죠. 그러니까 호남에서 참패, 영남에서는 시소 게임, 수도권에서는 열세 이러다 보니까 이길 수가 없었던 게임이 아닌가. 충청권마저도 이재명한테 돌아섰죠. 네 군데 다 패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전, 세종, 충남, 충북. 특히 여기도 뭐 다 10% 이상 차이가 났네요. 특히 충북이 항상 대선에 그 바로미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충북에서도 이재명이 51.1%. 그러니까 전체로 말하면 51.7%가 거의 근접한 거예요. 이재명이가 충북에서 40.2%인데 전국에서는 김문수가 40.2%인데
전국에서는 39.3%. 그러니까 충북 그 사전 출구조사가 전국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가는 모양입니다. 네. 충북 같은 데는 네. 원래 보수고 친여 성향이 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충북까지도 져버리니까 네. 뭐 표를 얻을 데가 거의 없는 것 없었다고 아닌가. 봐야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조금 선거 전략을 좀 안일하게 한 거 아닌가. 좀 처절하게 진정성 있게 거의 목숨을 건 이 어떻게 보면 득표 전략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기존 거를 그냥 답습하는 안일한 자세로 선거운동 한 게 실패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대위를 구성하고 네. 있는 핵심 멤버들이 전부 TK 쪽의 친윤 인사들. 그렇죠. 그 사람들은 거기서 아주 편안하게 당선된 사람들이에요. 네. 수도권에서 정말 팍팍팍 기어가지고 한 네. 사람들이 장악을 해야 하는데 친윤이 하나도 안 내놓죠. 그렇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이 PK라든가 TK에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가서 죽으라고 뛰어야 하는데 안 뛰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서울에 와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현지에서 이런 투표일 네. 또 이 득표율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민심 위반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 당에 대한 대통령의 불간섭이라든지 탄핵 반대라든지 이런 그 당 그 의견 모은 거 거기에 대해서 찬반 얘기를 갖고 윤상현 의원하고 마지막까지도 싸웠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 분열을 그 해소하지 못하고 끝까지 내분 상태로 선거에 임한 것도 참패 요인 중에 하나인가 싶습니다. 특히 네. 연령별로도 보면은 지금 가장 충격적인 것은 네. 이 60대 하면은 네. 지금까지는 이 김문수 후보 특히 네. 여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그렇죠. 걸로 나타났단 그렇죠. 말이에요. 보수가 뭐 압도적이죠. 70대는 말할 네. 것도 없지만 네. 그런데 60대에서도 이재명 48.0, 김문수 48.9 아닙니까? 네. 그 거의 같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 450, 50이 민주당 강세였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이제 나이 먹어서 60대로 또 잠시 간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강성 보수들은 이제 자꾸 영역이 좁아지는 거죠. 예. 지금 70대 이상만 어떻게 보면 보수표로 찍고 예, 좀 70대 60대는 거의 반타작이라고 봐야죠. 네. 70대도 네. 70%를 넘지를 못하고 김문수 64, 이재명 34 아닙니까? 특히 40대, 50대는 네. 기존에도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네. 높았습니다만은 이번의 경우는 해도 넘어올 정도로 70%, 완전히 40대는 뭐, 72.7, 50대는 69.8% 아닙니까? 4050은 완전히 민주당 텃밭이 돼버렸습니다. 예. 거기다가 20대는 그래도 범보수가 늘어났긴 했는데 이 늘어난 만큼 또 이준석 후보가 더 거기를 또 뺏어갔어요. 이준석 후보가 네. 잠식해 버리니까 그렇죠. 김문수 후보는 설당이 없지 않습니까? 설당이 없어진 거죠. 젊은 사람 뺏겼지, 4050 영역이 줄었지. 그러니까 자꾸 6070은 또 줄어들었죠. 줄었지 하니까 지지표가. 자꾸 영역이 좁아지는 거 아닌가. 우리 보수의 좀 진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때 아닌가. 정말 어떻게 보면 보수의 위기가 지금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특히 20대 보면은 이재명 41.3, 네. 김문수 30.9, 네. 이준석 24.3%란 말이에요. 네. 두 사람을 합쳤으면은 55.2%가 되는데 30대도 보면은 이재명 47.6, 김문수 32.7, 이준석 17.7. 네. 여기도 두 사람이 나눠지니까 특히 이준석 후보가 특히 20대에서는 많은 표를 잠식해가지고 네. 20대 남성 2대남이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서는 1위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가 네. 남성 경우 20대, 이재명 24, 김문수 36.9, 이준석 37.2. 네. 예. 이준석 후보가 전국적으로는 출구조사에서 7.7%로 10%에 못 미쳤어요.
이준석이는 왜 이렇게 또 7.7%까지 떨어졌을까요? 자기들은 네. 10% 넘고 15%까지 건져볼 거다.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15% 육박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40%를 못 넘을 거다. 근데 그건 맞춘 것 같은데 이거는 이준석은 김종인 키즈가 이준석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후하게 줬다고 하더라도 7.7%는 예상보다는 훨씬 적게 나온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투표장 가서 사표 방지 심리로 1번, 2번 중에 선택을 하고 이준석에 대해서는 좀 배제한 거죠, 유권자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 며칠 전에 이준석이 SNS에 올리면서 과학적 데이터로는 사실상 힘들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포기 선언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찍어달라. 그 국민들이 뭐로 받아들이겠어요? 선거는 안 되지만은 선거비 보전 10% 이상이면 받거든요. 절반 받고 15% 이상은 다 받아요. 그러니까 선거비 보전이라도 좀 받게 해주시오. 뭐 이런 식이니까 유권자들한테 좀 너무 사람이 가볍네, 경박하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젓가락 발언. 이것도 그렇죠. 아무래도 젓가락 발언이 아무래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치명적인 영향을 줘서 2대 남, 20대 남자들이 이준석 인기는 여전한데 여성들 표가 이준석이 별로 안 나왔습니다. 저는 이 대선 투표 전에 이준석이 7% 안팎으로 떨어질 거다. 10% 못 넘으려고 내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7.7%가 나왔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보수 후보 두 사람이 다 예상보다는 훨씬 못 미치게 나오면서 자칫하다가는 정말 보수가 괴멸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아직 그 8시 기준으로 한 이 투표율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7시 기준 투표를 보면은 지금 호남이라든가 이런 쪽은 다 지금 80%가 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 전부 82.9, 82.8, 81.5 이렇게 되는데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은 어느 곳 하나도 80%가 넘은 데가 없고 겨우 70대 중반.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도 또 격차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호남 지역은 완전히 이번에 사전 투표부터 똘똘 뭉쳐서 80%가 다 넘어버렸거든요. 근데 영남은 전국 평균만큼도 안 된 거죠. 지금 득표율이 최종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거의 80% 육박할 걸로 보여요. 7시 현재 77.8%로 지난 선거보다 0.7%포인트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한 80% 육박할 거로 보이는데 대구, 영남, 부산, 울산 뭐 이쪽이 80% 넘어줘야 되는데 70%대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영남이 결집을 못한 거죠. 이번 가장 큰 페인이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78점 좀 넘는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영남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평균보다도 낮은 그렇죠. 이 투표를 보인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이기려면은 적어도 영남에서 80%를 넘어줘야 하거든요. 그렇죠. 80% 투표율에 거의 80%의 지지표를 보내줘야만 이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못한 거죠. 어쨌든 깜깜이 기간에 여러 가지 이재명으로서는 악재들이 터져 나와서 김문수 후보가 5% 이내로 좁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관측들이 우세했습니다만 여전히 두 자릿수에 큰 격차로 어떻게 보면 이게 참패라고 봐야죠. 참패라고 봐야죠. 참패죠. 그래도 뭐 40%가 넘었으면은 그나마 조금 젖잘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 뭐 이렇게 되는데 40%가 안 됐어요. 그리고 저쪽 이재명 후보보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12.4% 포인트는 너무 많은 차죠. 참패를 당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 특히 보수가 재구조조정, 재편하는데 상당한 소용돌이를 겪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출구조사를 토대로 한 분석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참 충격적입니다.